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중단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받는 선거 자체도 그동안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이제 정관이 맞니, 뭐 이제 공정하니 이런 거 가지고 시비가 걸리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 정관도 좀 뭐 개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예전에 좀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런 정관들도 있고 해서 뭔가 다 막 찾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게 틀린 게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채팅창에 정몽규님도 계신데 늘 오시죠. 자, 55회 선거였고요. 원래 8일 오늘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여은 기자가 거기 이제 현장 취재를 갈 예정이었는데 네. 무기한 연기됐어요. 무기한이라는 게 당연히 뭐 영원히 미룬다는 건 아시겠고 뭐 또 이제 한자 문외 아까 얘기했다 보니까 그렇죠. 설명해 드리자면 무기한이라는 거는 정해진 날짜가 없다는 거지 뭐 금방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가 이제 허정무 후보가 원래 내놨던 네. 축구협회를 상대로 내놨던 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맞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축구협회가 곧바로 이에 맞춰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축구협회는 선거 운영위에서 법원 결정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정과 절차적 위법성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않고 그냥 조금 대충 뭉개다가 한 이틀 있다가 다시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조치를 해야만 선거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그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선거인단을 추첨하는 과정에서 뭐 예비 후보자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3자를 참여시켰는지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인단의 그 명단을 공개를 안 하니까 누가 선거인단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이런 거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를 허정무 후보가 지적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그 일단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대의원 투표 20명 남짓 대의원 투표를 하다가 정몽규 1선 때까지 그랬습니다. 정몽규 초선 때. 정몽규 재선 때부터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당시 한 100명, 이번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원래는 선거인단을 처음에는 약간 자원을 받는 시기였어요. 근데 자원을 받는다는 거는 저 투표할래요 이런 사람들을 한 100명, 200명 모은다? 이거는 사실은 어느 특정 후보가 뭐 물밑에서 작업을 쳤다면 그렇죠. 너 자원해 뭐 이렇게 돼서 저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 찍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작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사전 선거 운동이 물밑에서 너무 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 선거 운동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은 추첨이에요. 그래서 선거인단의 뭐 5배수인가? N 배수를 맞아요. 뭐 5배수 맞습니다. 지금 선거인단이 정해진 숫자가 뭐 선수 몇 명, 뭐 지도자 몇 명, 뭐 아마추어 몇 명, 이렇게 심판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수 뭐 이만큼을 해야 되면 그거에 5배수를 올립니다. 이제 관리하는 측에서 뭐 연맹이면 연맹 이런 데서 올리면 이제 선관위에서 그 중에 랜덤으로 일부를 찍어가지고 연락해서 당신 선거위원 됐습니다. 자 투표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여기 문제점은 뭐냐? 그 중에는 저 근데 솔직히 이번 투표 관심 없어서 좀 절차 왜냐면 선거인단 되면 귀찮거든요. 그렇죠. 등록되고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포기하겠습니다. 또 와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서울까지 올라와서 축구협회 가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혹은 뭐 저 어차피 그날 서울에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빠졌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200명 가까이 됐어야 되는데 172명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일단 이게 1차적인 문제였는데 이것조차 불투명성이 너무 높다. 그러면서 이제 허정무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이제 인용이 되는 한 가지 인정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거인단이 이제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꾸려졌다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만큼 선거인단 추첨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방식도 좀 문제가 됐는데요. 또 이거를 좀 보완을 하려면 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이제 축구계의 시각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같은 거는 또 한 명 오면 또 다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개인정보 수집을 받아야 할 대상이 15만 명이라는데 이게
이런 과정 다 거치려면 이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 선추첨을 하고 후 동의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러니까 법원이 뭐 200명이 정해지면 그 그쵸. 200명한테만 동의를 받으려고 했다. 그렇죠. 네, 근데 법원이 이를 또 문제 삼게 되면서 일단은 제동을 걸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선거관리운영위원회 회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군지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허정무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많이 때렸죠. 네, 그래서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이 부합하게 구성된 위원회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법원이 부연을 했습니다. 자, 규정상 허정무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축구협회랑 관련이 없는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 위원이 선거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규정대로다라고 이제 허 후보가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법원이 인용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이 또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데 있어서도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결선 투표에 올라갈 경우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또 미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요 배제된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효력에 대해서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변수는 허정무 후보의 자격 상실 여부입니다. 네. 허정무 후보가 이렇게 70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규정에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었는데 그 이제 8일에 선거를 했으면 네. 선거일 기준입니다. 이게. 네. 네. 8일에 선거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13일부터 나이를 넘기기 때문에 13일 지금 무조건 넘기거든요. 무조건 넘기죠. 그래서 나이를 넘기게 됐단 말이에요. 네.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허정무 후보 측은 내가 이걸 알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건 바로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본인들의 개혁이 입장을 우선이기 했고, 때문이다. 네, 이런 데 좀 의미를 많이 줬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면도 있어요. 지금 저 173명 가지고 그냥 투표를 했을 경우에 네. 뭐 허정무 후보가 여러 매체 나와서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어차피 나는 진다. 네. 저 중에 뭐 지금 많이 이슈가 된 네. 프로 팀들의 전지훈련 등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네. 한 100명쯤 온다. 그리고 표 계산해 봤는데 이제 누구 찍을지 대충 나오잖아요. 각이. 그렇죠. 정몽규가 한 100표 중에 68표쯤 차지해서 정몽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표 계산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진다 이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발 상황 때문에 선거를 미룬 거니까 네. 이번만큼은 나이를 넘겨도 인정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해석의 여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그렇죠. 약간 이게 그거 같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다 밀리면서 예. 99년생들이 그쵸. 예, U23 때 못 나가게 됐는데 U24 U24까지 올림픽 해줬죠. 뭐 아시안 게임이 이렇게 됐던 것처럼. 그쵸.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축구 팬들 하기 쉽겠어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둘째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못 나가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더라도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정몽규한테 진 사람으로 기억되느니 이렇게 축구협회의 부당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라도 내고 진 사람이 되는 게 낫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본에 써주셨지만 신문선 교수 측과의 단일화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두 후보가 사실 3명이 나왔을 때 강력한 한 후보를 이기기 좀 어려울 경우에는 단일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2, 3 후보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지금 이제 허정무 후보가 이제 나이 때문에 못 나오면 단일화가 하는 게 우리 힘을 합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또 해줄 수도 있죠. 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 경우에는 신문선 후보가 허정무 후보보다도 세가 더 약하다. 그리고 이 둘의 좀 지지 기반이 좀 많이 다르다. 네. 이런 관측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반정몽규로 단일 대우 형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차기 회장 임기는 원래 22일 날 시작하게 돼 있어요. 네. 네, 미뤄졌는데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원래 8일에 이제 선거를 하고 뭐 발표가 나오면 인수인계 작업 준비를 해서 뭐 22일부터 하는 게 될 텐데 지금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일단 선거인단부터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 때부터 임기 시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네, 물리적으로 임기 시작을 미뤄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전자투표 도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꼭 한다는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또 선관위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협회에서는 뭐 우리 일단 도입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시간 문제가 됐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좀 줄이려면 그런 뭐 전자 투표 방식도 도입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개인정보 수집이 이슈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말씀하신 바를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는 선 추첨 후 동의로 200명, 190여 명을 추린 다음에 그 190여 명한테만 개인정보를 받으려고 했다. 근데 지금 법원에서 문제 삼은 것이 그게 아니고 선거인단 대상자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추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만 명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다 문자로 모바일이에요. 네. 네. 그거 하느니 하루에 다 동의 체크하고 그쵸. 바로 투표 누르고 이거 도입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전자투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경우에는 이제 허정무 후보가 얘기했던 뭐 선거인단 중에서 사실은 나를 지지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못 오는 그런 문제. 예를 들면 뭐 K리그의 지도자나 아니면 선수, 그러니까 축구인들. 그리고 뭐 사실 아마추어도 전지훈련 많이 가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 굳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협회에서 이제 투표하러 오면 국내에서 이동할 경우에 그 교통비, 거마비는 챙겨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날 당일 훈련 못하고 일 못하는 것까지 챙겨주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차피 자기 핸드폰 켜가지고 15만 명 동의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면 투표랑 똑같다 이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투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것도 이슈가 돼서 축구팬들 많이 아시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 꼭 축구협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체 선거가 필요한 각종 뭐 그렇죠. 민관 단체에 대해서 투표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 시스템이 그냥 있습니다. 그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지원 시스템인가 뭐가 있거든요. 애초에 개표도 거기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즈음에 축구협회뿐 아니라 지금 좀 있으면 그것도 있죠. 그 이제 체육회도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여러 종목별 단체장 투표가 쭉 있는데 그중에 유도협회는 이걸 도입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합니다. 협회가 이전에 이제 입장을 냈던 게 사실 전자로 하는 이런 투표는 이전에 이런 체육 단체나 뭐 단체에서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사례로 들면서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던 건데 뭐 이전에 안 했던 건 안 했던 거고 사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협회에서 또 하나 근거로 됐던 게 다른 나라 협회도 그렇게 안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시스템이나 전자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한국만큼 인터넷 잘 깔려 있고 한국만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장 이웃 일본 그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약간 해외 토픽 삼아서 늘 보기 때문에 알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인주로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이름을 씁니다. 한자로. 투표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극단적인 아날로그 방식인데 정치인 가문은 일부러 아들 이름을 쉬운 한자로 지어요. 어려운 한자면 못 써가지고 그 못하면 못 뽑히거든요. 무효표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 사람들이 귀찮다고 투표를 안 가야겠는데요. 진짜로. 그것도 이런 예도 들을 수 있고 둘째로 한국만큼 온 국민 주민등록번호 다 있고 온 국민이 다 무슨 뭐 온라인 전자인지 이런 거 다 하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 뭐지 안전보장 번호 이런 거 받는 것 자체도 이슈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축구협회랑 한국 축구협회를 비교하면 안 돼요. 한국은 모바일 투표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리한 나라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가는 게 일단 전제입니다. 저희 아파트 동대표 투표할 때 모바일로 해봤는데 되게 편했습니다. 공약도 쫙 나와 있어요 모바일로.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아파트들이 그 중앙선관위 그 시스템으로 동대표 투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편했습니다. 좀 약간 신세계였어요. 저 처음 해봤거든요. 그냥 하고 개인정보 동의하고 뭐 쓰고 이름 쓰고 그다음 이제 그냥 딱 한 사람 찍어서 투표하면 끝입니다. 지하철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축구협회가 도입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뭐 어쩌고 뭐 이런 건데. 이거 여기 뭐 이렇게 붙어서 뭐 투표를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뭐 사실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투표, 국회의원 선거도 네. 뭐 예전에는 당일날 가서 찍는 거밖에 안 됐어요. 지금 사전 선거, 뭐 부재자 선거 다 나중에 도입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논리로 치면 대통령 선거는 부재자 선거 왜 합니까? 예, 똑같은 거거든요. 네. 점점 더 이제 투표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는 뭐 옆에서 뭐 찍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려는 그냥 이제 넘어가고 네. 예, 시스템을 바꾸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적이지 않고 국내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는 추세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축구 패장 선거 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추후 더 소식이 나오면 또 기사 및 전매축에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